네, 코린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지난 영상이었던 클레이튼의 새로운 이제 디파이 관련된 생태계들이 출시가 되었고, 거기서 이제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KSP 코인에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텐데요. 결국 이제 11월 11일부터 KSP 코인이 이제 분배 뭐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요것들을 어떻게 하면 획득할 수 있는지, 그리고 획득하는 방식이 어떤 방식인지, 왜 주는 건지, 이런 거에 관점을 맞춰서 한번 영상을 제작해 보았으니까요. 한번 같이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네, 학습 목표는 KSP 획득에 필요한 사항들을 확인해서 11월 11일을 준비한다. 네, 이렇게 잡아봤고요. 요거를 이제 이해를 하시려면 저희가 LP 풀, 이거 유동성 풀, 뭐 유동성 공급자, 뭐 이런 게 다 같은 말인데요. 요거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즉, 요거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를 좀 한번 예시를 들어보려고 해요. 자, 그럼 여기서 여기 우물이 보이시죠? 우물이 보이실 텐데 요 우물이 각각의 이제 우리가 유동성 풀의 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그 풀이라는 뜻을 따지고 있는 거고. 자, 그리고 어떠한 우리가 소금하고 제가 물을 예시로 들 텐데 요거는 이제 말 그대로 코인이 되겠죠. 뭐 S 클레이, 그 다음에 여기 그냥 클레이,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각각의 시나리오별로 이렇게 상황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제가 이제 유동성 풀을 만들기로 마음을 먹은 거예요. 유동성 풀을 만들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이거의 목적은 뭐냐면, 내가 이러한 소금하고 물을 현재 가치에 맞게 이렇게 그 공급을 해놓으면, 다른 사람들이, 필요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서로 간에 바꿔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제가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유동성 풀을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했다? 최초에 소금 1000개, 그리고 물 1000개를 가지고, 제가 이렇게 소금물 우물을 만든 거예요. 소금하고 물이 섞여 있는 우물을 만든 거죠. 자, 그럼 제가 최초에 만들었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우물 안에는 소금 1000개랑 물 1000개가 들어있는 거고, 제가 이걸 전부 다 공급을 했으니까 저의 지분율은 이제 100%가 되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우물을 만들었고, 그 우물을 최초로 만들었을 때는 내 지분율이 100%였다. 네, 여기까지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다음번으로 나올 수 있는 상황은 뭐냐면, 이제 내가 만들어 놓은 우물에 다른 사람도 동일하게 동참을 한 겁니다. 내가 그 의지가 좋다. 나도 이제 이걸 할게. 이러한 걸로 이제 동참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우물의 토탈 구성분이 2000개씩이 된 거예요. 어떻게 했다? 나랑 동일한 숫자만큼 이렇게 같이 넣어 놓으니까 10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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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개 하니 합하니까 2000개씩이죠. 우물 안에는 토탈 2000개가 돼 있고 나는 이제 지분율이 50%로 바뀌게 된 겁니다. 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실 거라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또 다른 상황은 어떨 수 있냐면, 우리가 최초에 이걸 만든 목적이 뭐였습니까? 목적이라는 게 물하고 소금 간의 이런 교환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거였잖아요. 그럼 이제 그 공간을 만드는 거였는데, 이제 그 공간을 이용하는 사람이 생긴 거죠. 어떤 사람이 생겼다? 자, 스왑이라는 행위를 한 향입니다. 스왑이라는 게 이제 바꾸다 뭐 이런 의미잖아요. 자, 그래서 내가 이 공동으로 되어 있는 요만큼이 구성되어 있는 우물에서 내가 물 200개를 놔두고 가고 소금 200개를 가지고 간 거예요. 자, 이게 1대1 비율로 지금 가져가게 됐죠? 1대1 비율로 가져가게 된 이유는 현재 여기 우물의 구성 성분이 1대1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여기서 뭐 이 우물의 유동성이 풍부하지 않으면, 즉 개수가 지금 풍부하지 않잖아요. 10%나 바뀌잖아요. 10%나 바뀌게 되면 사실은 정확하게 200개 대 200개 이렇게 바뀌지는 않아요. 이게 이제 슬리피지 이슈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이유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그거를 그냥 배제를 하고 지금 설명을 드릴게요. 개념 잡는 거니까. 자, 그러니까 그 슬리피지 이슈는 뺍니다. 자, 그래서 2000개 있는 상황에서 있는 풀에서 수압을 하게 되니까 우물의 구성 성분은 어떻게 된다? 왜? 어떤 사람이 물 200개를 놔두고 소금 200개를 빼겼으니까 물은 2000개에서 2200개로 늘었을 거고 소금은 1800개로 이제 바뀐 거죠. 즉, 이 구성 성분이 바뀌면서 이것도 비율이 바뀌게 됩니다. 0.45 대 0.55로 비율이 바뀌게 된 거죠. 앞에는 어떻게 됐죠? 앞에는 0.5 대 0.5였다고요. 동일한 비율이었죠. 하지만 이제 0.5 대 0.5가 아니라 0.45 대 0.5로 바뀌게 된 거예요. 소금이 더 가치가 올라간 거죠. 소금의 가치가 올라갔죠. 왜? 여기 안에서는 소금이 부족하니까. 그죠? 즉, 소금 0.45개만 가지고 오면 이제 물 55개를 바꿔가는 시장으로 바뀌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럼 이렇게 시장의 비율이 이렇게 바뀌었다고 치자고요. 그럼 쳤을 때 또 어떤 이슈가 있을 수 있냐면 신규로 공급하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신규로 공급하는 사람이. 무슨 말이냐고 하면 아까 지금 우리 지금 그 비율이 바뀐 최초 공급했을 때는 0.5 대 0.5인 이런 시장이 우물이 이제는 0.45 대 0.5로 바뀌었는데 신규로 여기다 유동성을 공급하는 사람이 생겼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얼만큼을 했냐면 현재 토탈 우물에 있는 비율만큼이나 똑같이 잡아놓은 거예요. 소금 1800개, 물 2200개 있다고 했죠? 얘도 소금 1800개에 물 2200개를 넣은 거예요. 자, 그러면 각각의 지분율은 어떻게 바뀌나요? 이 사람의 지분율은 50%로 바뀔 것이고 나의 지분율은 25%로 떨어지겠죠. 자, 물론 아까 앞에 바뀐 시점에서 요것도 이제 900개고 이제 뭐 1100개 요렇게 바뀌겠죠. 이 또 900이고 1100 요렇게 바뀌겠죠. 즉, 요 기존에는 요렇게 있던 900, 900, 1100, 1100 들고 있어도 2200 됐죠. 그렇게 해서 요런 성분을 가지고 있었는데 요게 한 명이 추가로 공급을 하면서 토탈 소금하고 물의 개수가 이렇게 바뀌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되면 저의 지분율은 또다시 25%가 떨어질 겁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리라 믿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슈가 발생을 하죠. 뭐가 발생을 하냐면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토탈 지분율은 이제 25%가 되어 있는 거예요. 7천은 100이었다가 50으로 됐다가 뭐 25까지 이렇게 떨어진 상황인 거죠. 그거는 뭐 전체 캐파가 늘어났으니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이제 여기서 나오고 싶은 거예요. 나는 이 유동성 공급을 그만하고 싶다. 이렇게 했을 때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아까 앞에서 보았듯이 소금 3600개랑 물 4400개가 있는 시장에서 나는 이제 나오고 싶은 거예요. 그럼 이 시점에서 나는 지분율이 25%였으니까 요거의 각각의 25%만큼의 내 지분율을 요구해서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즉 소금은 3600개가 있으니까 요 중에서 0.25% 내놔. 그럼 900개. 그럼 물도 4400개가 있으니까 이것도 0.25% 내놔. 이래서 1100개. 자, 그럼 이게 무슨 이슈가 생기나요? 최초에 내가 공급했던 거는 소금 1000개, 물 1000개였는데 내가 가지고 나올 때는 소금하고 물의 개수가 900개랑 1100개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겁니다. 즉 최초 공급했을 때 대비해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시장이라는 거예요. 이런 시장이. 그러면 이게 나중에는 이제 투자 전략이나 이런 걸로 바뀔 수 있겠죠. 하지만 뭐 그런 거는 이제 전략은 좀 어려운 거는 또 다른 영상에서 얘기를 하려고 하고 이제 최초 공급 대비 차이가 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원리에 의해서 요것만 좀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기존에 이제 앞에 것들을 이해를 하셨으면 이제 실제 우리가 채굴을 할 때 어떤 과정이 필요한지 이걸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자, 앞에서 예를 들었듯이 우리는 총 6개의 우물이 생기는 겁니다. 지금 1번 우물, 2번 우물, 3번 우물 해서 6개의 우물이 생기는 거예요. 자, 아까는 물하고 소금이었지만 각각의 우물에 참여하려면 이제 얘는 S클레이와 클레이가 있어야 되는 거고 얘는 K다이와 클레이가 있어야 되는 거고 뭐 이런 식인 거예요. 자, 그래서 뭐 얘는 이제 클레이튼 랩트 PTC랑 이제 클레이튼 이더가 있어야 되는 거. 방식을 아시겠네요. 그래서 이제 이 페어라는 게 중요한 게 두 개의 쌍을 이렇게 공급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KSP는 여기서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앞에서 누군가는 수고스럽게 우물에다가 내 재산을 이렇게 넣어놨었잖아요. 내 자산을 이렇게 넣어놨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왜? 이 시장, 이러한 이 편한 시장, 이 유동성 시장이란 걸 만들어주기 위해서 누군가가 기여를 했으니까 그 기여에 대한 보상분을 이제 내놓는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 보상분에 나오는 게 뭐다? 그게 이제 KSP, 코인 혹은 토큰 뭐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KSP 토큰은 이러한 풀을 만드는데 기여한 사람들한테 주는 보상분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여기 밑에 나오는 이제 퍼센테이지들을 한번 보실 텐데요. 이 퍼센테이지를 보시면 뭐냐면 토탈 지난 시간에 제가 얘기했지만 86,400개가 나오는 거예요. 하루에 보상분을 이 6개 풀에. 그럼 각각의 비율이 어떻게 된다? S클레이랑 클레이를 좀 밀어주기 위해서 여기는 25%를 준다 이거예요. 그게 21,600개란 거예요. 됐죠? 나머지 15% 비율로 나눠주면서 토탈은 86,400개가 되는 거고. 이해되십니까? 네. 이렇게 되는 시장이 있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이 각각의 시장을 참여하기 위해서 총 이제 준비할 수 있는 게 총 6가지 종류가 있는데
클레이 빼고 6가지가 있는데 요것들을 이제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를 한번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S클레이를 한번 구해보죠. S클레이를 구하려면 이거는 이제 S클레이를 구하려고 하면 이제 클레이 스테이션은 다들 아신다고 생각을 해요. 자, 클레이 스테이션이 여기 있죠? 클레이 스테이션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카이카스를 켜시고 카이카스로 이제 자, 테스트 한다고 10개만 좀 여기 넣어놨는데요. 자, 지갑 연결을 하시는 겁니다. 지갑 연결을 카이카스를 하게 되면 현재 저는 여기 안에 스테이킹이 아무것도 없어요. 없는데 자, 어디냐면 여기 이제 스테이킹을 하면 클레이 스테이션 여기에서 스테이킹을 하게 되면 제가 예시로 한 개 정도를 해볼게요. 자, 왜 안 될까요? 잠시만요. 네. 제가 미리 좀 뭐가 있었네요. 자, 제가 기존에 이제 이 개수가 있는데 요거에 스테이킹을 추가를 해볼게요. 지금 현재 보시면 2.4단계가 있죠? 2.4단계가 있는데 이거를 제가 한 개를 추가를 해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수수료 내고 이제 이렇게 참여를 하시면 스테이킹 물량이 당연히 늘어나겠죠? 2개에서 3개로 3.4단계로. 자, 그러면 여기 이 탭에 보시면 클레이가 있고 S클레이가 있다고요. 그죠? 그럼 S클레이가 있는데 요 S클레이 쪽을 보면 뭐냐면 클레이를 S클레이로 가져올 수가 있어요. 비율이 지금 1대 약 1.0이라고. 됐나요? 요거는 제가 기존 영상에서 소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뭐 비율이나 이런 거는 기존 영상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 상단에 이제 여기 링크를 제가 걸어 놓겠습니다. 그러면 그걸 클릭해 보시면 제 기존 영상에서 S클레이와 클레이 관계를 좀 더 잘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S클레이를 획득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출금을 하면 되죠. 여기서 제가 출금을 한 개를 출금을 해볼게요. 자, 그렇게 되면 제 이제 카이카스 지갑에 이렇게 S클레이 한 개가 추가되었을 겁니다. 제가 기존에 조금 가지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게 추가가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S클레이를 획득하는 방법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로 소개시켜 드릴 방법은 뭐냐면 다이입니다. 다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다이는 이더리움 기반의 이제 유동성을 스테이블 코인인데요. 얘는 1달러랑 동일하시다고 보면 돼요. 이더리움을 1달러와 항상 동일하게 바꿔주는 이런 토큰이다. 이런 건데 이거는 동일하게 어떤 서비스가 있냐면 에브리다이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everyday.io 이렇게 들어오시면 되는 거고요. 여기에서 다이를 K다이로, K다이를 다이로 뭐 이렇게 바꾸게 되는데 요것도 어떻게 하면 얘는 이제 비율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 지갑 연결을 하면 얘는 이제 메타마스크를 연결이 되거든요. 메타마스크는 이더리움 기반의 지갑인데요. 요거 모르시는 분들은 검색을 해보세요. 예. 여기까지 다 설명을 할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내가 메타마스크 안에 다이가 있으면 이 사이트에서 다이로 바꿀 수가 있는 거죠. 다이를 K다이로 바꿀 수도 있고 K다이를 다이로도 바꿀 수 있다. 즉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존재했던 다이를 클레이튼 네트워크의 K다이로 바꿀 수 있다. K가 이제 클레이튼의 약자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다음 거 이제 오르비 체인이죠. 오르비 체인 코인을 이제 클레이튼 네트워크로 옮기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요거를 이제 말씀드릴 건데 요게 이제 어제 이제 발표에서 나왔던 오르빗 브릿지라는 거를 이용하게 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이 오르빗 브릿지를 이용하게 되면 이더리움 기반의 지금 이게 다 이더리움 기반의 토큰이거든요. ORC도 그렇고 K이더 이게 지금 오타가 있네요. 이더는 이더죠. 이더고 그다음에 USDT, WBTC 이게 전부 다 그거예요. 이제 이더리움 기반의 토큰이에요. 요게 전부 다 이더리움 기반의 토큰이라고요. ORC, USDT, WBTC가 전부 다 이더리움 기반의 토큰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더리움 기반의 토큰들을 여기에서 이제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코인 선택하기 해가지고 전환할 코인에 여기 지금 있죠? 이더리움을 선택하면 이더리움을 이더로 바꿀 수 있는 거고 USDT를 USDT로 바꿀 수 있는 거고 ORC를 ORC로 바꿀 수 있는 거고 WBTC를 WBTC로 바꿀 수 있는 거고 예, 다이도 여기서 바로 바꿀 수 있네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선택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 지금 아직 오르비 체인이 어제 좀 여기서 코인원에서 좀 사긴 했는데 아직 출금이 안 풀려서 아직 테스트는 못 해볼 것 같고요. 자, 이거는 이제 밸리데이터 그룹이라고 하는 거는 검증자를 선택하는 부분인데 이 검증자는 뭐 아무나 선택하면 돼요. 이렇게 선택하시면 되고 그러면 제가 이더리움 기반의 체인에서 메타마스크로 연결을 할 거고요. 그러면 여기서 ORC가 있으면 여기 잔액이 뜨겠죠. 그리고 받는 체인은 항상 이제 클레이튼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 내가 여기 그 메타마스크 지갑에 ORC 토큰이 있었다. 이러면 여기 이제 누르고 승인하기가 누르면 KORC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수령 주소를 이제 여기 적어주면요. 수령 주소를 이제 적는 칸이 나오거든요. 수령 주소는 말 그대로 카이카스 주소를 적어주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전환 시작을 누르시면 K가 붙은 이더리움 토큰들이 얻어진다. 요건데, 요거 뭐 오르비 브릿지 같은 경우는 실제 이제 우리 클라이 스왑이 내일 되면 이제 11월 6일자로 나오게 되는데요. 그때 되면 이제 코인원 출금도 풀려서 제가 별도 영상으로 한번 실제 시연하는 거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이제 KDAI, KORC, 뭐 요 나머지들을 이제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각각의 풀에 넣을 이런 재료들을 이제 얻을 수가 있는 걸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클레이 스왑이 어떤 화면으로 나올지를 잠시 예시를 보여드린 겁니다. 즉, 클레이 스왑은 여기 이제 오르빗의 공식 이제 발표 자료 있었는데요. 이게 뭐냐면 스왑 기능은 기존에 있던 우리 클레이 익스체인지와 동일할 겁니다. 어떤 거냐면 기존에 이제 clayexchange.com 들어가 보시면 여기 액세스 월렛을 해서 이제 카이카스 지갑을 연결시키면 내가 카이카스에 있던 거를 이제 스왑을 할 수 있게 되거든요. 예, 잠시만요. 네, 연결이 됐죠? 그러면 스왑 기능이 어떤 거냐면 여기서 내가 지금 S클레이를 가지고 있고 K다이도 조금 가지고 있거든요. 그럼 K다이를 제가 다른 걸로 바꿔보는 거예요. K다이를 예를 들어서 뭘로 바꿔볼까요? S클레이로 한번 바꿔볼까요? 뭐 KUSD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걸 이제 뭐 클레이로 제가 바꾼다 해볼게요. 자, 클레이로 바꾼다고 하면 여기 제가 15개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한 한 개 정도 바꿀게요. 그러면 이 한 개 K다이 한 개를 해가지고 클레이 2.378개를 한다. 그래가지고 샌드 어나더라 제 요거고 1대 지금 비율이 요거다 한 다음에 이 스왑 버튼을 누르면 제가 15개 있고 8.98개 있죠? K다이가 자 이렇게 되면 제가 연결된 카이카스 지갑에 이제 클레이가 늘어나게 돼 있는 겁니다. 요거는 지금 이제 K다이가 안 보이는데 요거는 에디드 토큰을 눌러서 여기 K다이를 선택하시면 네 여기 있죠? 이렇게 보이실 거고요. 안 보이시는 분들은 자, 에디드 이렇게 하면 제 토크니스트에 아까 15개였고 1개였는데 요게 이제 바뀌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요 부분도 토큰이 안 보이신다는 분이 계세요. 요거 어디드 토큰에서 아까 말했던 ORC 뭐 이런 것도 아마 나올 건데 네. 여기 지금 공식 지원을 안 하네요. 그럼 요 토큰 어드레스를 적으면 되는데 요거는 이제 나중에 저희가 한번 추가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보이게 하는 거는 어쨌든 요런 식으로 하면 이제 스왑 기능이 되는데 요게 내일 버전 2로 나올 클레이 스왑이 포함될 거다. 이 스왑이 그런 기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보실 중요한 게 이제 풀이 이제 아까 말했던 우리가 우물의 유동성을 공급하고 실제 KSP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건데 그런 공간은 구성은 이렇게 될 거다. 지난 영상에서 소개시켜드렸듯이 전체 잔액 그리고 나의 여기 나의 풀 쉐어율 그 다음에 이자가 얼마인지 이런 것들이 나와서 보여질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보트 기능은 향후 이제 KSP가 60일 동안 락업돼 갖고 이렇게 절대로 이렇게 분배가 되면 자체 거버넌스가 운영이 될 거고 그때 당시에 투표 기능을 통해 가지고 다음 다음 여기 풀로 추구할 거는 뭘로 할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이제 투표가 이루어질 거거든요. 그때 이제 투표 시스템이 아마 이용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결국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KSP를 많이 얻는 게 목적이잖아요. 동일한 돈을 들어서 많이 얻는 게 목적이잖아요. 즉 무슨 말이냐고 하면 여기가 25%의 비중이 있다고 해가지고 여기가 과연 내가 동일한 똑같은 예를 들어서 1,000만원 가지고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여기가 가장 KSP를 많이 얻을까? 그건 아닙니다.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 내가 시뮬레이션을 해볼게요. 시뮬레이션으로 S클레이하고 클레이를 여기 각각 500만원씩 쪼개가지고 500만원치 쪼개가지고 내가 넣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금액으로 제가 500을 넣은 거예요. 자, 근데 나의 지분율이 여기서는 1%밖에 안 됐던 거예요. 왜? 다들 이게 안정적이거든. S클레이하고 클레이라는 거는 사실 클레이 하나로 지금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클레이를 스테이킹 풀로 해놓고 아까 얘기했듯이 클레이가 제가 한 10,000개가 있다고 칩시다. 클레이 10,000개가 있는데 이 중에 5,000개를 내가 일단 스테이킹을 한 거예요. 그럼 이 스테이킹을 한 거를 S클레이 4,900 90 몇 개 정도 되겠죠. 대략 비슷하게 5,000개를 치고 1.0이니까 그러면 제가 클레이 5,000개랑
S클레이 5,000개, 뭐 5,000개를 해가지고 이렇게 투입을 하면 결과적으로 저는 10,000클레이를 가지고 이렇게 바로 바꾼 거잖아요. 바꾼 거고 그대로 이제 S클레이 같은 경우는 나중에 빼가면 이게 클레이로 결국 화되니까 저는 이제 클레이 스테이킹과 별로 다른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은 아마 이걸 하실 거라고. 클레이 보유자나 이러신 분들은 대부분은 여기 참여하실 거라고요. 그죠? 그래서 근데 그러면 지분율은 낮을 수밖에 없다고. 동일한 돈을 투입을 했을 때. 자, 그러면 내가 500 투입을 했는데 여기는 1%밖에 안 됐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오르비 체인 토큰을 했어요. 자, 오르비 체인 토큰 사람들이 나 이거 처음 들어보고 처음 들어본 사람 맞겠죠? 다른 거는 이더 기반이니까 인지도가 있다고 좀 치고. 자, 근데 오르비 체인 코인 이걸 가지고 우리가 클레이랑 하려고 하면 내가 1,000만원치를 투자할 때는 클레이 500만원치랑 그 다음에 오르비 체인 토큰 500만원치가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즉, 내가 이거를 500만원치를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던 클레이를 팔고 얘를 사야 되는 거지. 아니면 뭐 추가로 돈을 투입하든지. 자, 그러니까 500만원 투입을 만들어가지고 여기다 했는데, 여기서 나 혼자 대장이야. 왜? 다른 사람들이 하는 사람이 없어. 그럼 내가 여기 지분율이 100%가 됐다 칩시다. 됐죠? 그러면 수익률이 어떻게 되냐면, 똑같은 1,000만원치 투자를 한 건 동일하잖아요? 그럼 내가 여기 넣었을 때는 이 지분율이 1%라고 했죠? 근데 하루에 총 나오는 양이 21,600개였다고. 근데 내 지분율이 1%니까 얘에서는 KSP 토큰 216개를 얻는 거예요. 됐나요? 자, 여기에서는 내가 100%가 지분율이 했잖아요? 그럼 내가 여기서 12,960개를 하루에 얻는 거예요. KSP 풀에서. 원리가 이해되시나요? 그럼 이 레이트가 꼭 KSP를 많이 얻을 수 있다는 거는 아니다. 각각의 풀마다 이런 전략이 필요하다. 이런 거 좀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내가 가중치를 KSP에 둘 건지 아니면 안정성이 중요해질 건지 그런 거를 잘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이거예요. 자, 그래서 오르비 체인이나 이런 다른 이런 쪽들도 이제 신경을 쓰셔야 되는 거죠. 어떻게 얻는지 방법을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일단 전체적인 거 제가 이제 기본적인 건 다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요거만 이제 이해하시면 참여하시는 데는 크게 이제 문제가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질문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좀 더 댓글이나 이런 걸 질문을 받아서 추가 영상을 제작할 수 있도록 하고요.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좀 하고요. 영상이 좀 길어졌는데 영상이 그래도 좀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하고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추가적인 질문들은 단톡방에 제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단톡방에 찾아오셔서 하면 가장 빠르게 좀 답을 얻을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2020년 11월 6일 날 제가 지금 구독자 1,000명이 지난주에 넘었었는데 지난주 넘은 기념으로 제가 이벤트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제 영상을 찾아오시면 제가 여기 상단에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요. 내일 라이브 방송 9시부터 진행 예정이고 그때 이제 추첨도 하고 선물도 좀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코린 여러분.